다음 14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치주 조직에서의 염증성 반응은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염증은 치은 조직에 국한됩니다. 치은염은 골소실이나 결합 조직의 부착 소실 없이 치은에서의 염증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서의 치주염은 성인에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현재 분류 기준은 급성과 만성의 형태로 구분하고 성인에서처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서의 치은염과 치주염은 1차적으로 치아의 세균성 치태가 침착됨으로써 일어나며 특히 치은염의 경우에는 치은 조직의 상태가 개인의 구강위생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염증이 심한 형태는 전신질환의 존재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치주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어서 조기에 진단하게 된다면 치아 지지의 소실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치혈기 치은의 변형은 두툼하고 둥근 것이 특징인데요. 건강한 치은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함몰은 2세에서 3세에서부터 서서히 발달하고 유치들 사이 공간이 있는 부위에서 치간 조직은 새들 에어리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유구치가 맹출하여 언접 치아와 접촉하게 되면 치간 공극은 치간 유두에 의하여 완전히 채워집니다. 오목한 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치의 결합 조직은 초기 연구치 주위 결합 조직과 비슷한 조성을 가지나 연구치열과 비교할 때 유치열에서는 보다 두꺼운 접합 상피를 가지며 이는 세균의 독소에 의한 상피 구조에 투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열기의 접합 상피는 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유치를 둘러싸는 치조골은 선명하지만 비교적 넓은 치근막을 보이며 해면 구도는 적지만 혈관 부표가 풍부한 골수강이 많고 치근의 배각지도 얇으며 대부분 세포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사진이 유치혈기에서의 건전한 치주 상태를 말해줍니다. 15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치의 탈락과 영구치의 맹출은 많은 형태학적 및 조직학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유치열의 치은에서와 비교할 때 영구치 주위의 건강한 배은치은은 얇고 분홍빛이 감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아가 완전히 맹출하게 되면 치은 변연은 범랑질 표면으로부터 백악 범랑 경계의 치관 방향 0.5에서 2mm 정도에 위치합니다. 수동적 맹출기, 즉 경계 부위 연조직이 서서히 퇴축하는 기간에는 어린이의 긴 접합 상피가 짧아 수동적 맹출기, 즉 경계 부위 연조직이 서서히 퇴축하는 기간에는 어린이의 접합 상피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다음 사진이 성인에서의 건전한 치주 상태를 보여줍니다. 치주 질환의 병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문제점 하나는 정상과 병적의 상태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식균작용 및 여행 능력도 자악 간의 균형이 질환의 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치태의 침착이 최소이고 방어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임상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치태 침착이 더욱 심해지거나 방어 작용에 결함이 있다면 임상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은염에서 임상적인 특징입니다. 염증 반응은 혈관 반응과 염증세포의 축적을 포함합니다. 혈관 반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임상적으로 두드러진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변연치연은 붉은색으로 부어오르고 치간 유두는 치아 사이에서 돌출되며 부피는 증가하고 표면은 빛나며 특히 가벼운 압력이 유리치은에 가해졌을 경우 치은 열구 삼출액이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탐침 시 치은 출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변연치은에서의 혈관 및 세포성의 반응은 미생물에 대한 선천적 면역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치태의 침착이 원인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구강위생요법은 임상적 증상을 신속히 제거해 줄 것이나 좋지 못한 구강위생 상태가 반복된다면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은염의 진단은 발적, 부종, 출혈 경향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임상적인 증상에 기반합니다. 최근 경향은 치은 염증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치은 출혈 성향을 사용하여 진단 기준을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역학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유년기의 치은염 발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학령 전 어린이는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치은염에 이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흔히 관찰되는 나성균과 흑색 소형 성균이 정상 치은을 가진 어린이의 세균성 치태에서는 규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은염이 있는 어린이의 세균성 치태는 퓨즈박테리움, 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종이 낮은 비율을 가집니다.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세포 증식 및 교원 섬유의 교체의 증가 또한 뚜렷합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확실한 치은 병소에서 세포성 침윤이 일어날 때 주로 T림프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른에서는 B림프구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면역 반응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피 조직의 투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인 유치열기 치은의 두꺼운 접합 상피 또한 치은염이 발생하는 데 있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치석은 미생물 플라그의 광물에 의해 형성됩니다. 치은 연상 치은은 주로 침샘 도관의 근처에서 관찰되고 치은 연화 치석은 특히 체중나 깊은 부위에서 축적됩니다. 석회화된 침전물의 표면은 거칠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군집합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치석은 치주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에 단단하게 부착된 흑색 침전물인 외인성 얼룩이 유치와 때로 연구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범랑질의 치경부 부분에서 위치한 얇고 짙은 색의 선을 보입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미생물 총의 구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문제를 제외하고 치과 건강의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장치는 구강위생 절차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밴드와 브라켓은 플락을 축적하고 제거 가능한 플레이트는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종교합은 체주 질환의 원인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치아의 밀집과 치아의 기형은 구강위생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식석 병변은 플라그의 축적을 증가시키고 점차 구강위생을 손상시킵니다. 좌측에는 외인성 착색, 그리고 중간에는 브라켓, 그리고 우측에는 치아 기형을 보입니다. 또한 구강 호흡 또는 입술 폐쇄 부족은 만성 치은염 구강 호흡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강 호흡은 전방 부위 치은을 자주 건조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수축 및 숙주 저항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치은염의 치료입니다. 변염 및 치관 유두 조직에서 일어나는 치은염의 지태 조절을 통하여 되돌아갈 수 있으며 치은에 어떠한 영구적인 손상도 남기지 않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학령 전 아동의 치태 조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단순화시킨 바스법, 이 변형 치은염에 적절하고 더욱 심한 형태의 치은염의 경우에는 치은연화 치태 및 치석을 제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문가 치아 세정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화학적 치태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치은염의 치료에는 질환의 원인에 대한 교육과 치실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염증성 치주 질환의 임상적 특징입니다. 치은염을 가진 모든 환자가 치주염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염은 치아 지지 조직의 소실과 함께 치주의 심부까지 연관되는 계속적인 염증 과정을 보여줍니다. 치주염은 염증의 조직학적인 모습에서 치은염과 구별되는데 치주염에서는 치은염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형질세포와 비림프구가 발견됩니다. 근본적으로 치주염의 진단은 삼침의 깊이의 기로, 접합의 소실 및 방사선 사진을 통한 변형골 소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현재 질환과 앞서 존재해왔던 질환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한 골소실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염증 상태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하고 진행성 질환임을 나타내는 증상은 탐침 시의 과도한 출혈입니다. 그러나 맹출 중이거나 새롭게 맹출한 연구치에서는 치은의 특징 때문에 치은 열구 내로 탐침을 서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역학적 연구에서는 임상적 부착 소실 CAL을 탐침하여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기준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악 범람질 경계에서 배년골 높이까지의 거리로 측정됩니다. 방법론적인 연구에 따르면 유치열기 및 연구치열기 모두 그 거리가 2mm 이상일 경우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모두에서 방사선학적 골소실의 유병률이 2에서 1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학적 연구는 치주 부착에서의 작은 소실을 가진 사람과 심각한 소실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역학적 연구에서 발견된 대부분은 되게 작은 병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적인 연구에 따르면 작은 병수를 가지거나 병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부착 소실이 전혀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추가적인 위치에서 더 부착이 발달하거나 원래의 위치에 더 심한 부착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만성치주염은 성인에게서 가장 많이 가지지만 어린이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치주염은 지지조직의 작은 소실과 느린 진행 속도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환자는 종종 상당한 양의 치태를 보이며 치은 연화치석도 흔히 발견됩니다. 어린이에서는 지지조직의 소실이 보통 유구치에서의 단일병소로 나타납니다. 이완된 유치에서는 체중량이 깊어지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들 소실 부위의 대부분은 부수적인 부착 소실의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은 진행성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 부착 소실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초기 치주염이 발달 위험에 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의 치주 지지 소실에 대한 대부분의 역학적 연구에서 5% 이하의 빈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이에서처럼 이완된 환자의 대부분은 단일 병소를 보여주거나 나아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병소의 개수와 부착 소실의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1대구치가 가장 많이 이완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0.5% 이하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이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입니다. 보고된 증례의 거의 대부분은 국소적인 병소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서 병소 부위를 제외하고 중등도의 치은 염증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 치주염보다 더 적은 치태와 치은 연화치석을 보입니다. 종종 치주의 파괴가 맹추 조기에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심한 치은 염증의 특징을 보이고 치아의 조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국소적 급진성 치주염은 초기 영구치열기에 발생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제1대구치와 전치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염증 증상은 주로 부착 소실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사선 사진을 통해 수직적이거나 아치, 활 형태의 골 소실이 나타납니다. 환자가 제1대구치와 전치가 아닌 적어도 3개의 치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골소실을 보일 때 전반적 급진성 치주염이라는 진단을 사용하는데 이 형태의 질환은 심한 염증을 동반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어그레시브 페리오도타이티스임을 나타냅니다. 치주 질환은 지지 조직에서의 만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치은 조직이 미생물 치태에 노출되면 치은 심부에 이완되며 염증과 일정의 작용에 의한 파괴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치아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치주인대에 의한 지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치은염이 보이는데 어떤 환자에서는 파괴적인 치주염이 발생하고 어떤 환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균성 노출이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발생에 있어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균의 존재만으로는 질환의 다양한 발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진행 속도, 이완 치아의 수, 그리고 임상적 모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파괴가 보인다는 점에서 다인자성 질병임을 암시합니다. 어린 환자에게서는 가능한 원인 인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급진성 치주염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특이적 감염, 숙주의 반응, 다양한 그리고 유전인자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영향 및 인종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구강 내에서는 많은 수의 다양한 미생물이 발견됩니다.
이들 미생물의 한 가지 하위 집단에 의해 조직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강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치주염의 시작은 악성 미생물의 비율이 증가할 때 미세 환경의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급진성 치주염의 병인으로는 어그리거리박터 액티노마이세테코미탄스를 특별히 주목합니다. 세균은 운동성이 없고 짧은 조건 경기성 강균으로 몇 가지 독성인자를 가지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균이 사람의 백혈구에 해를 끼치거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류코톡신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독성인자로는 조직 내 교원 섬유의 함량을 낮추는 사이톨레타 디스텐딩 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진성 치주염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에게서는 이들 종을 관찰할 수 있으나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들이 관찰되므로 단지 이 미생물이 관찰된다고 해서 반드시 질환이 진행 중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치주 질환은 다른 미생물에 의한 다중감염이자 숙주 반응이 달라진 효율에 따른 상호작용의 산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숙주 방어 체계는 많은 수의 세포와 분자들로 이루어져 이들은 감염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형 핵 중성부 세포의 기능은 세균의 감염에 저항하는 선천적인 숙주 방어 체계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MM 세포는 혈관 밖으로 이동하여 부착하고 식세포의 생성 및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및 공격성 치주염에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은 비슷하지만 공격적인 치주염의 병변에서 T세포 수가 증가하고 대세포가 감소한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혈청 면역 글로불린 G 수치가 특히 AA 및 기타 치주 병원체에 대한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는 발견이 있더라 하더라도 항체의 수치와 치주 질환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치은염에서 치주 질환으로의 진행은 병변의 세포 집단이 T세포에서 B세포로 전환되는 것과 동반됩니다. 체액성에서 세포성 면역으로의 유사한 전환에 대한 논쟁이 있어 아마도 환자의 감수성에 더하여 질병의 진행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병행하여 치주 상태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전신 공격성 치주염이 발생하는 환자에서 약한 항체 반응으로 설명된다고 제안됩니다. 일부 가족에서는 심한 치주염이 두드러지게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역학적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 더불어 이러한 발견은 유전적 요인이 급식성 치주염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완된 가족들의 분리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전이 밝혀졌습니다. X염색체 연관 유전뿐만 아니라 상염색체 우성 및 열성 유전이 제한되었습니다. 급진성 치주염의 가족적 집단성은 부분적으로 숙주의 유전자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생물의 감염에 대한 증가된 감수성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유전 양식에 대한 상충되는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유전은 고려돼야 할 위험인자로 확립되었습니다. 임상가들에게 있어 이 의미는 급진성 치주염으로 확인된 어린이 형제 자매 그리고 환자의 부모를 임상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족성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포괄적인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의 경우 백인의 청소년에 비해서 급진성 혹은 만성 치주염의 발생 가능성이 5배에서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의 연구는 아시아 출신의 이민 어린이가 스웨덴 출신의 어린이보다 치주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복에 결손이 생긴 부위나 우식병소에서는 국소적 염증 반응이 치주의 심부까지 이완될 정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장 중인 치열에서 제1대구치의 이소맹출과 같은 맹출장애나 유구치의 저위교합은 치태 침착을 용이하게 되어 만성 치은염이 되고 파괴적 치주 질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인전면의 치은연화 치석은 유치혈기 및 초기 영구치혈기 변형골 소실 부위에서 간혹 보여지며 언제나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석이 치주병소의 시작과 진행에 정확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치은연화 치석과 치주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치석이 질환의 발생의 1차적인 원인 중 중요성이 있다고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회화된 거친 침착물이 세균의 군락화를 용이하게 해주므로 이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성인기에 치주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하나 생각되며 청소년기에
또한 질환의 시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흡연가에게 치주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연관된 물질들은 혈관 수축제로 작용하여 국소적인 조직에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팩터 중에 전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그리고 제1형 당뇨, 그리고 저인상증, 그리고 조직구증 X 등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어린이에게서는 치주 질환은 흔한 소견입니다. 전치부의 변형골 소실은 특히 하악에서 심각한데 이들 어린이들의 치주 질환에 대한 높은 감수성 이유는 아마도 불량한 구강 위생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호중구와 단핵고의 식균 작용의 저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청소년에 비해 자주 치주적 조직의 소실의 감수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에게서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들 환자는 항상 위험도가 높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당뇨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예방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인산증, 이 선천적인 대사증후군은 낮은 혈중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의 활성, 무릎변과 유사한 골 변화 그리고 보통 유전치 부위에 국한된 치조골의 소실을 초래합니다. 조직구증 X, 이 상태는 앞골에서의 병소와 연관되어 치조골의 파괴가 나타납니다. 일부 어린이에서 초기 임상적으로 혹은 방사선적으로 부착 소실의 증상이 있다는 것은 질환에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착 소실의 유백률이 대부분의 인구에서 낮을지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기적인 구강검진에서 치주적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 집단 중 적은 비율에서만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든 전학에 걸친 치주 탐침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제1대구치의 인접 부위를 포함하여 부분적인 치주 탐침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에게서 치주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방사선 사진상에서 변형골 높이를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의 환자를 임상적으로 검사할 때는 보다 전반적인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상적 혹은 방사선학적으로 골소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부가적인 임상 결과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병적인 치주나 과도한 출혈, 환호 혹은 치은연화 치석의 존재는 치료를 요하는 것입니다. 치주염의 조기 진단은 쉽고 효과적이고 치료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초기 치료에는 치대 조절을 위한 환자의 교육과 전문가에 의한 치석 제거술 및 치근 활택술이 포함됩니다. 모든 치주 치료와 마찬가지로 최적화된 구강 위생이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급진성 및 만성 치주염에서 질환의 진행은 환자의 치태량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는 치태의 침착을 줄이는 예방 프로그램과 항상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택술은 치은 연화 치태 및 치석의 제거, 치은 염증의 감소 및 치유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철저히 행해졌을 때 이 방법은 눈에 띌 정도로 세균의 양이 감소시키므로 치주낭을 제거하거나 기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급진성 치주염을 가진 어린 환자의 경우 추정되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전신적인 항생제 투여를 많은 저자들이 추천합니다. 치석 제거술 및 치근 할택술 시행 후 4에서 6주 후에 치료 효과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치유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지 혹은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되어 보인다면 치석 제거술이 다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독성을 가진 균이 있는지 알기 위해 치은 연합 표본 채취가 고려되는데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깊은 치주낭 내에 적절한 데브리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간혹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메카니컬 플라그 컨트롤입니다. 칫솔질입니다. 구강 위생에 의한 물리적 치태 제거는 치은염을 완화시킵니다. 최적의 구강 위생을 확실히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치아를 적어도 학령기까지 닦아줘야 한다고 제시됩니다. 단순한 파스법은 악공의 바깥쪽과 안쪽을 따라 수평으로 칫솔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와 부모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모든 치아의 치면을 체계적으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추천되고 있는 칫솔은 작고 부드러우며 잡기 쉽도록 큰 손잡이를 가진 것입니다. 구강위생의 질이 횟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어린이에게 칫솔질을 교육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기적 간격으로 치태, 착색제를 이용하여 칫솔질을 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실입니다. 치간 부위는 칫솔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위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강위생과 치은 건강이 이미 충분히 좋은 상태일 때는 치실이 더 나은 향상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더 큰 향상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의 사용이 치매 세균막의 생성과 세균의 대사 과정을 억제하여 치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치주 질환의 예방이나 감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중 가장 철저히 연구되어 온 물질은 클로르헥시딘인데 이 약품은 많은 나라에서 구강 양치액, 치과용 젤, 그리고 바니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로리헥시딘의 정기적 혹은 간헐적인 장기 사용은 고위험 환자에서 치은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클로르헥시딘은 때때로 구강 수술이나 치아 및 주변 조직의 외상과 관련해 물리적인 구강 위생에 대한 보충제로 적합합니다. 10대 청소년 중 10에서 15%에서 국소적 치은 퇴축이 발견됩니다. 어린이에서 병소는 하악 전치부 순면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10대에서는 사악 대구치와 소구치 현면에서 가장 많이 이완됩니다. 어린 환자에서는 순축으로 혹은 삐뚤게 위치한 치아, 칫솔질에 의한 외상, 교정 치료 병력, 그리고 불량한 치대 조절과 연관되어 퇴축을 보입니다. 어린이에서는 만성 변형 치은염은 일반적으로 두드러진 혈관 반응과 조직 부종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변형 치은염에서는 부종이 유리 변형 치은에 국한됩니다. 사춘기 때나 청색증을 가진 어린이에서 부종에 의한 치은 비대가 종종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약물에 의해 비대된 치은 증식입니다. 칼슘 기량제, 면역 억제제,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은 치은의 과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항기량제인 소디움 발프레이트의 사용도 치은의 과전식을 시킨다고 보고됩니다. 구강 위생이 조절되지 않는 약 50%의 어린이에서 가성치 준항의 형태로 치은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은 섬유 정증은 특별한 형태의 확산적 비염증성 치은 비대증입니다. 대부분 상염색체의 유전에 의합니다. 발병은 조기에 일어나며 이 질환은 종종 맹출 지형과 관련되어 진단됩니다. 괴사성 치은염은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으로 불리기도 하며 빠른 발병을 보이는 질환으로 통증을 수반하는 괴사성 궤양성 치은 병소의 특징을 보이고 치간 유두에 이완됩니다. 때로는 괴사성 궤양병소가 부착치은과 구강선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회백색의 위망으로 좁혀 있기도 합니다. 다음 같은 질환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 집단에서 보이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드뭅니다. 다음으로 트라우마틱 얼서레이티브 진지발 렌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병소는 변형 치은에서 시작하여 외상을 입은 치은 조직에 세균이 중복 감염으로써 발생하게 되고 외상은 대개 과도한 칫솔질의 사용이나 불량한 칫솔질 조작의 결과입니다. 보통 궤양은 얇고 노란색 빛이나 회색의 삼촉물로 덮여 있으며 환자는 종종 이완된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전문가에 의한 치아의 초기 세정 후 11일에서 10일 동안 칫솔질을 중단할 것이 추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는 0.1% 클로르헥시딘 용액으로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프토코칼 팬더염에서 드문 경우로 감염이 치은 조직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치은은 통증이 심하고 발적과 부종을 보이며 자발적 출혈 경향을 보입니다. 구강위생의 증진과 항생제 처방이 치료법인데 항생제 처방은 미생물학적 진단 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의 섭취와 흡입은 주로 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학 아동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구강 내 이물질은 예를 들어 다양한 유형의 장난감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밴드, 고무 밴드, 전선의 절연 조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은 가늘고 둥근 모양의 앞니 주위에 씹으면 치주낭에 거의 숨겨져 있어
염증을 유발하고 치은염과 결국 치조골 소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받은 치아가 움직일 수 있지만 물질을 제거한 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진단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